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3개월 만에 프리토킹 하는 법을 알려드리게 될 따기만큼 영어연구소장 김영익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어색하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번 송 팀장님 이제 노트와 펜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으시니까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영어가 잘하고 싶은 이유, 영어가 왜 잘하고 싶은지 한두 줄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실까요? 노트하고 펜을 꺼내셔서 30초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줄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죠.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라던가. 이야기로 좀 시작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미생의 장그래와 같은 무역인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3, 4년 동안 근데 박수 한번 안 쳐주세요.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아무튼 미생의 장그래와 같은 무역인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열심히 일한 뒤 그 회사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서유럽 영업 담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래선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님을 모시고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사님이 거래선 미팅을 마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김 대리, 네. 이번 휴가는 어디 갈 거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휴가는 인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서남아시아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이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전 인도 영업 담당자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찍히고 이러면 인도 영업 이렇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랬죠.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 달 뒤 전 인도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첸나이라는 곳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에 있는 신규 거래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오피스까지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항 픽업이 가능할까 싶어서 전화를 따르릉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Seems like your office is so far from the airport. Can you please pick me up? 이렇게 물어보자 그 친구가 12시간 정도 거리에서 떨어진 인도의 중후한 신사가 멋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If we are coming through Chennai airport, I will pick you up. 저는 살짝 놀란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항에서 오피스까지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정말 차로 픽업을 올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후한 인도의 신사는 다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It is absolutely okay. You are coming all the way to India, flying over 12 hours, following only one email. It's my pleasure. 저는 살짝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저를 픽업 나왔고요. 우리는 성공적인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를 픽업 나왔었죠. 이런 경험은 3주에 달하는 인도 출장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인도 출장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식으로 영어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주재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현대엔진 유럽 서비스에서 제가 주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오피스는 정말 다국적군들이 섞여서 일을 했습니다. 김재식 법인장님은 필두로 레바논, 그리스, 네덜란드, 한국, 일본, 중국, 일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섞여서 일을 했었죠. 제가 어디 있죠, 팀장님? 그렇죠. 왼쪽 끝에 삐죽이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스, 얍, 양과 함께 세일즈 2팀의 일원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그들의 영어가 원어민 같지는 않았거든요. 쉬운 말로 굉장히 쉽게 영어를 잘하는 거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영업사원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직 아니었고요. 최고의 영업사원은 우리 최 과장님. 최 과장님이 최고의 영업사원이었죠. 요스도 얍도 얌도 아닌 최 과장님이 최고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리스에서 온 거래선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최 과장님의 파이팅 넘치는 영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we are not able to meet your request this time. Economic situation all over Asia so bad.
And this is very special한 price야. 저는 네덜란드 주재 생활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도 수천만 불에 달하는 배를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볼까요? Usually means something like dirty air, water, and noise. Pollution comes in two main phases. The first phase of pollution comes from the manufacture of customer goods, such as cars, TV sets, and video players in endless quantities.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말해볼 사람? 주번! 예문 말해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 그럼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 왜 선생님 꼭 이런 상황에서 주번을 찾는 것일까요? 저는 주번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영어를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혹시 영어 이런 식으로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다들? 네. 그렇죠. 저는 훌륭한 선생님을 둔 덕분에 아직까지 한국말을 할 때나 영어를 할 때 약간의 사투리 액센트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역인으로서 해외 영업인으로서 살아오면서 1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47개국, 작년에 라오스를 갔다 왔으니까 48개국이겠네요. 48개국 갔다 왔고요. 28개국을 출장으로 갔습니다. 출장으로 가서 28개국 사람들과 무역 협상을 할 때 제 액센트가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저의 이런 인도 출장의 경험, 그리고 해외 영업인으로서 10년 동안 살아온 경험, 그리고서 네덜란드 주재 경험, 그리고 제 부산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런 경험들을 통틀어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백하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영어 딱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저의 이러한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첫 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2015년 9월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쁨을 잠시 동안 누리기도 했고요. 첫 번째 대중 강연을 오늘 똑같은 강연을 청와대에서 초청 강연으로 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익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정확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수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같이 나는 원어민과 같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신다는 분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오늘 강연을 들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강연 대상이 아니십니다. 난 원어민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1시간 이상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다. 대화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분들은 손을 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강연 대상이 역시는 아니십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좀 투박하지만 하고 싶은 말 대충대충 한 20-30분 외국인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시면 영어는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들으시고요. 그대로 실행하신다면 3개월 뒤에는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과 20분 이상 1대1로 앉아서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이렇지 않으셨나요? 이제 우리 아이가 커서 영어를 내가 봐주고 싶은데 영어 봐주기가 왠지 발음도 좀 그렇고 부끄러운 것 같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에 혼자 배낭을 메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비싼 패키지 여행을 자꾸 따라가서요. 패키지 여행 따라가면 또 뭔가를 사야 됩니다. 자꾸. 패키지 여행밖에 할 수 없고요. 아이 학원비는 너무나 비쌉니다. 기본 20-30만 원, 조금 비싸면 5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우리들 모두는 한 번씩 영어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영어를 안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에 살아온 이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영어는 우리 삶의 변곡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영어 해야 되죠. 나중에 회사에 취업할 때도 영어를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영어를 해야 되고요. 해외여행을 가서도 영어를 못하면 참 풍족한 삶을, 풍부한 삶을 누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10년 이상 배워왔음에도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영어를 해왔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다 해보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무역인으로 살면서 1년 중 6개월은 해외 출장으로 해외에서 보내고요. 나머지 6개월은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냈던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넓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떠난 우리의 한인들이 영어라는 장벽이 다시 막혀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더 좁은 한인 사회에서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저로서는 아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죠? 한국에서 들어오면 조금만 하면 원어민이 될 것처럼, 조금만 하면 유창해질 것처럼 끊임없는 광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오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을 배웠으면 수영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살면서 영어에 투자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백 시간 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결코 미국 남부 텍사스의 35세 백인 남성과 같은 원어민과 같은 영어를 구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어 10분, 회화 10분, 문법 10분, 하루에 30분을 하면 원어민이 된답니다. 미국인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와 그랬으면 저는 몇십 개 국어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도한 상업화의 저주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분이 과연 이러한 운동기구를 사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몸이 좋은 분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까요? 이렇게 구매하게 된 운동기구는 3개월 뒤에 빨래거리로서 활용되고 있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니죠.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나온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업화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교육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상위 0.01% 기득권층은 이러한 현실을 다 알고 있지만 바꾸지 않죠. S모 그룹의 이모 회장님, 항공사의 조모 회분, 이런 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20살이 되면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까요? 아니면 그냥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서 영어를 잘하게 됐던 것일까요? 대한민국 영어 교육 체계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말이란 계층을 구분하는 구별짓기의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죠.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읽으면 평민은 멍석말이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기득권층들이 뭘 했죠? 일본어를 배웠죠. 지금은 영어죠. 우리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외국 사람이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지고 얘기를 못한다는 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영어란 분야에 있어서 살면서 낚여왔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이고요. 의사소통을 위한 심플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약 3개월, 10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리토킹 3개월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불신의 눈초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만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잘근잘근 쪼개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를 철저히 뽀개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겠죠. 아는 것은 필요 없고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영어를 제대로 익힌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본 적이 있는 것뿐이죠. 그걸 외우고요. 그 다음에 듣고 따라해야죠. 듣고 따라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삶 속에 녹이면 3개월 만에 프리토킹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